팀 윤정모 대표님과 김영준 이사님과 오늘 가슴 운동 루틴 진행하게 맡게 된 전솔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서 가슴 운동 진행하시는데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오신다고 하는데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체크 완료하였고요. 오늘 가슴 운동 진행하는데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꼭 가슴 운동 아니더라도 뭐 헬스 궁금하신 일반인 분들 많이 뭐 식단이나 뭐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슴 운동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여기 전솔지 저희 팀윤지 매니저인데 전솔지 매니저가 전문 저희 팀윤지 MC로 해서 헬스TV 방송을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게 저도 생각을 했지만은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하드하게 운동을 해 드리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솔지 매니저가 또 얘기를 중간중간 하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조금 방송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저희 여기 MC가 직접 할 테니까요. 항상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가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1월 1일 되고 또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1월 달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 지금 한 2주째 다이어트가 들어간 상태고요. 이제 다이어트 운동을 제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진짜로 다이어트 때 운동을 하는 그 루틴 그대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좀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분들이 또 나중에 저희 걸 많이 보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 뭐 고맙다 이런 또 연락이 많이 오고 메시지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좀 뿌듯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또 원활한 방송 위해서 여기 전솔지 MC가 또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많은 질문해 주시고요. 2015년도 저희 또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가슴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손신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 손목이 지금 번쩍번쩍하다고 질문이 또 들어오셨는데 오늘 또 새로 세팅하신 팔찌입니다. 이따가 몇 돈이냐고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목에 반짝반짝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요즘 몇 돈이신지. 손목이 번쩍번쩍합니다. 좀 등치가 있어서 작은 거 하면 좀 그러니까 열량했습니다. 열량. 와우, 열량이라고 합니다. 계속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네, 새로 리포터를 맡게 된 전솔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팀윤짐에서 오픈 1호 전부터 계속 일하고 있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방송 때 가슴 운동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지 모르시겠는데 오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슴 운동에 질문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손신호 씨가 상당히 미인이시라고. 제가 항상 질문을 받는데 가슴 운동을 어떻게 하냐, 가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슴 모양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시즌기 때 비시즌하고 틀리게 디센딩으로 많이 묶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운동을 한 세트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중량부터는 바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어떻게 운동이 들어가는지, 자극이 어떤지, 자세가 어떤지 조금만 보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헬스TV를 보고 또 오셔가지고 제가 운동을 가르쳤던 분 보면은 제 거를 한 10번, 뭐 20번 봤다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을 운동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제가 하는 거 알려준 대로 해서 계속 반복만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손 댈 것 없이. 그러니까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은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디센딩 세트 한번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운동하고 계신 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뭐 가슴 운동 하실 때 벤치프레스만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표님 지금 하시는 루틴 보면은 벤치프레스랑 덤벨 플라이랑 같이 묶어서 진행하고 계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발을 끝까지 안 올리는 게 나으시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게 이렇게 치실 때 이게 운동하실 때 발을 완전히 피시는 거, 이 동작이 원래는 정석으로는 맞는데 이게 무게가 많이 올라가거나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더 하실 때에는 팔을 완전히 관절을 폈을 때 관절에 무리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또 삼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 운동하실 때. 그래서 완전 피지 않는데
또 많이 또 너무 적게 짧게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펴주면서 완전 피지 않는 범위 그 조금만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약을 해보면은 팔꿈치를 너무 과하게 펼치시게 되시면은 관절에 좀 무리가 있으시니까 완급 조절을 조금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 끝나시면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벤치프레스랑 플라이랑 같이 엮어서 하면 어떤 효과가 뭐 증폭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이번 루틴 끝나면은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9, 10. 조금 숨이 차실 텐데 바로 질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랑 플라이랑 같이 묶어서 했을 때 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 좋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제 운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언제나 뭐 얘기했듯이 선수분들마다 운동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해왔던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가슴 대흉근 쪽에 큰 운동을 하면서 자극을 많이 주고요. 펌핑을 많이 주고 그리고 플라이를 했을 때는 이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가슴이 벌어지는 찢어지는 느낌을 해서 이 옆쪽 가슴 옆쪽이랑 이제 밑에 쪽도 약간의 느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많이 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대신에 중량을 너무 많이 해서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시면 또 그건 또 안 되고요. 질문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말씀 좀 요약해 보면은 플라이 같은 경우는 흉근에서 이제 늘려주고 끌어오는 느낌을 밑가슴 쪽으로 조금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벤치프레스랑 같이 엮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세요. 운동은 꼭 2명이서 해야 하나? 운동은 뭐 혼자서 하시는 선수들은 없으시냐고 하시는데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도 혼자 운동하실 때도 있으시고 같이 이렇게 고중량 운동하실 때는 보조자랑 같이 혹은 파트너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다른 선수분들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으로 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박수현님 질문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시 그립을 엄지를 빼고 하시나 감고 하시나 한번 제가 직접 볼까요? 그거는 영준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레스 방법은 그립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미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하신 대로 조금 운동도 다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는 게 좋으신데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 감고 하시든 풀고 하시든 상관은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저희 대표님 지금 벤치프레스 하는 거 체크해 보면은 엄지를 감고 계시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9, 10, 하나, 둘. 박수현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감고 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희가 좀 업무팀이랑 오류가 있어가지고 공지문을 12시로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1시 방송이어서 조금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립은 감는 게 안전하지 않냐 요 질문 주셨는데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김영준 선수가 얘기했듯이 뭐 편한 그립대로 잡는 게 좋긴 좋고요.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은 가벼울 때, 중량이 가벼울 때에도 그렇지만은 또 무거울 때도 그립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손을 봤을 때 엄지 있죠, 엄지. 여기서 손바닥에 그립이 딱 여기 오셔야 돼요. 바벨 자체가. 만약에 바벨이 손가락 있는 데로 오시게 되면 잡게 되면 손목이 제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시면 안 빠지려고 조금 더 주먹을 꽉 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전완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슴 쪽에 조금 더 집중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립잠 자체를 여기다 갖다 두되 내가 이제 그립을 밖으로, 손가락 밖으로 해도 이게 안전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낫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거는 중요한 것보다 이 발을 어디에 놓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 저처럼 이런 식으로 잡는다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얹혀만 놓는 거지 절대 꽉 잡지는 않아요. 그냥 그립만 이런 식으로만, 그립을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고 꽉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완근에 힘만 안 들어가게 밀어주는 운동으로. 대표님 말씀 요약해보면은 저희 바벨 같은 경우는 위치를 약간 이제 손가락 바로 아래보다는 이쪽 엄지랑 손바닥 정 가운데 쪽 이쪽에 위치하시고 뭐 약간 계란을 쥐듯이 좀 이렇게 쥐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도 좀 마찬가지로 바벨을 너무 세게 쥐시게 되시면 그냥 주먹만 접으셔도 아시잖아요. 전완근에 바로 힘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그거 조금 유의하셔서 벤치프레스 팁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성현님 질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식단 관리하시는 보디빌더 분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윤종묵 선수님도 일반식을 드시는지에 대해서 요번 플라이 세트 끝나면 한번 질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숨이 많이 가쁘신데 일반식을 드시시는지 혹은 치팅식을 드시시는지 그거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이요? 네. 윤종무 선수 일반식도 드시나요? 식단 관리하실 때는 거의 자제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살이 많이 쪘다 줄었다 이게 항상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식은 시합이 없을 때는 항상 일반식을 합니다. 하루에 3끼 정도는 항상 일반식을 하고, 그리고 또 예전 같을 때는 솔직히 좀 과식도 많이 했어요. 배가 좀 아플 정도로. 이게 약간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좀 보상 심리라는 게 있죠. 좀 많이 못 먹었던 거 먹으려는 거,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또 시즌기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는 또 일반식은 아예 안 먹고요. 그리고 또 치팅데이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 역시 치팅데이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나름 치팅데이는 뭐 아무거나 뭐 좀 고칼로리 음식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이게 저는 좀 소고기나 고기 위주나 아니면은 뭐 오리백숙이나 뭐 삼계탕이나,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치팅데이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몸이 아무리 치팅데이라고 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어가지고, 이게 일반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이성현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디빌더 선수들이 치팅을 가지실 때 보시면은 고단백의 뭐 소고기나 뭐 스시 많이 활용하시고, 샤브샤브도 간간하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식단 같은 거 참고하셔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까 그립법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데, 또 다른 감는 그립을 할 때도 바의 위치는 똑같이 위치하면 되냐고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감는 그립을 할 때도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줬지만, 감는 그립에 이 손을 보실 때 바가 손가락이나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잡게 되면 분명히 손목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슴 운동을 하실 때 보시면은 자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허리를 펴고 이런 식의 돼 있으면 기본 자세면, 가슴 운동의 제일 기본적인 게, 원리를 아시면은 굉장히 가슴 자체에 좀 운동이 많이 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냥 미는다고 가슴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자세 잡고 이대로 손을 안 쥐고 손바닥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잡아주는 거는 전혀, 이거는 가슴 운동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치지 않을 정도만 해서 그립을 꽉 잡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바 위치예요. 바 위치. 여기 아니고 이 엄지 맞췄을 때 일자, 여기가 제일 우리가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 위치예요.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방인가요? 정현민님. 네, 생방 중입니다. 저희 팀윤진 부평점에서 윤종목 대표님, 김영준 이사님 지금 가슴 루틴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슴 운동이든 다양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경 선수님도 등장하셨는데요. 치팅식에 장어도 되게 좋다고 안보경 이사님이 또 대답해 주셨습니다. 장어도 좋죠. 치팅이 뭔가요? 손신호님 질문해 주셨는데, 식단에 약간 변형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래 닭가슴, 고구마, 야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다가 단백질은 소고기를 주신다던가, 고구마는 현미밥이나 감자 이런 걸로 조금 변형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박수현님 질문을 조금 또 지나칠 뻔했는데, 벤치프레스 시에 저는 젖꼭지 쪽으로 발을 내리게 되는데 쇄골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요거 지금 영준 이사님 쉬실 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벤치프레스를 네. 이 박수현님은 젖꼭지 아래쪽으로, 젖꼭지 쪽으로 두시는데, 네네. 쇄골 아래쪽, 쇄골 쪽으로 약간 아, 내려올 때 어떤 팔꿈치가 쇄골 쪽으로 이렇게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슴보다는 전면 삼각근 쪽에 더 자극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야 돼요. 가슴 쪽으로. 그래야지 가슴 쪽에 자극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시면 전면 삼각근 쪽에 더 자극이 오면 가슴보다는 그냥 조금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박수현님 질문 잘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보면은 사람마다 젖꼭지가 위치가 틀려요. 사람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가슴이 크다 보니까 젖꼭지가 밑에 있습니다. 저는 밑에 있고, 사람마다 틀려요.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위에 올라와서 잡히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 질문에서는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거는 젖꼭지 위치라기 하기보다, 만약에 젖꼭지가 밑에 계신 분들은 밑에 놓고 발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쇄골에 놓고 운동하시는 거는 견갑골이랑 어깨나 이제 굉장히 부상 위험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절대 이 위치는 제일 잘 잡아주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젖꼭지랑 여기 쇄골 그 위치에 딱 정 가운데에다가 발을 내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치프레스는 그래요. 또 인클라인은 또 틀리겠지만, 이따가 인클라인 할 때 바 내리는 위치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질문 답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재석은 젖꼭지가 아래에 있다고, 명치에 있다고 그런 질문도 있으신데, 제 생각도 맞거든요. 팔꿈치 각과 저희 가슴 쪽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시면 대놓고 어깨 쪽으로 가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완급 조절하셔서 가운데 쪽에다 두시는 게 가장 맞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바니바니 당근님 감사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우재철님 저희 헬스TV 광팬이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티 정말 너무 멋있어요. 오늘 밀리터리 프로티 입고 오셨는데 티 한번 호흡 고르시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무슨 티가 멋있다고? 대표님 티가 너무 멋있어요. 아 우재철 씨. 예, 우재철 씨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이 티가 좀 약간 좀 기능성이어서요. 조금 몸을 잡아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방송할 때 이 티를 좀 많이 입습니다.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좀 몸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벗고 할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벤치 무게가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현재 루틴 체크해 보면은 20kg짜리 원판 6장이랑 바무게 20kg 해서 140kg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140 정도? 티 질문이 나와서 체크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펑퍼짐한 옷보다는 대표님처럼 기능성 혹은 저처럼 이렇게 조금 기능성 있는 옷을 입으시면은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질문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님 벤치랑 그 다음 바로 플라이 하시거든요. 플라이 끝나시면 질문 드릴 텐데 이대환님 질문부터 정리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를 올릴 때 벤치의 동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동선은 바로 일자로 올리시는, 가슴 바로 위로 올리시는지 혹은 가슴 살짝 아래 대각선으로 올리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 잘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 잘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중간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냐 밑으로 내려가냐 이 동선이 어떠냐 물어보시는데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맞긴 한데 약간의 위쪽으로 방향을 위쪽으로 해주시는 게 동선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운동을 할 줄 아시는 분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질문하신 거여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당일 체중이 얼마나 되시냐고. 저는 일단 비시즌 때는 일단 공복에 120한 5kg 나가고요. 그리고 시합 때는 수분 조절 전에 109kg 정도 나가요. 그리고 수분 조절 했을 때는 107kg 그렇게 시합을 나가고 있고요. 근데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서 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몸에 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항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많이 부족한 건데 많이 빼고 싶은데 또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입으신 옷이 어디냐고. 어디 거냐 어디 메이커냐고. 옷 광고를 해야 되나. 이게 옷이 어디 거지? 가르시안가? 베너바디? 베러바디. 베러바디? 지금 베러바디라고 써있구나. 예, 저도 이거를 좀 선물 받아가지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베러바디라는 예, 옛날 그 올림피아 선수 프렌치 웨이렌이 좀 많이 항상 입는 그런 건데 좀 많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운동하기 또 편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운동하기에 기능성으로 나온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또 프렌치 웨이런이 조금 하드한 또 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싸고 좋습니다. 그냥. 자, 이제 인클라인으로. 자, 인클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바벨 살짝만 더 설명 잠깐만 해줄게. 자, 이번에는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클라인이기 때문에 윗가슴 운동이에요. 윗가슴 운동이어서 이 바 자체가 아까랑 또 설명이 또 틀릴 거예요. 약간 좀 내려와서, 바가 내려와서 이제 가슴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바 자체가 약간 쇄골, 아까 말씀했다시피 쇄골에서 약간 밑에요. 거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팔 위치 있죠. 이 팔이 바깥으로 벌어져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부상도 많이 있지만 가슴에 자극이 안 오고, 약간 안쪽으로 해서 조금만 오셔야 돼요. 또 너무 많이 오시면 또 3두 운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각도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클라인 정리를 해보면은 팔꿈치, 팔뼈의 각을 중요시 생각하시는데, 너무 아래로 두시면 내리실 때 다 3두로 먹게 되시고, 너무 올라가시면은 어깨 회전근에 부상이 있으시니까 또 이것도 완급 조절을 잘 하셔서 운동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아, 김수현님 질문 또 들어오셨는데, 바 잡는 넓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넓게? 좁게?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바 잡는 위치가 이게 초보자분들이나 좀 제일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할 때 운동을 발을 넓게 잡으면 가슴이 넓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틀린 말이고요. 또 너무 좁게 잡았을 때는 또 3두의 힘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자기 어깨 넓이만큼만 딱 잡아주셔서 그 상태에서 가슴이 자극이 올 수 있게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 위치는 너무 넓게, 너무 좁게만 안 잡아주시면 돼요. 또 정리를 해보면은 팔의 이제 넓이를 또 질문 주셨는데, 너무 좁게 잡으시면 3두로 많이 내려오게 되고, 너무 넓게 되시면은 또 그것도 회전근에 또 부상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무조건 적당히가 좋죠. 자, 오늘 일일 서포트 보조로 나서신 여기 우리 본점의 팀윤짐의 심장이죠. 본점의 실장을 맡고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백재성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점 백재성 실장입니다.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팔을 완전히 피지는 않으신데 안 피시는 게 좋은 건가요? 전우성님이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방송 앞전에 질문 주신 내용 토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너무 팔꿈치를 피시게 되시면은 중량 자체가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완급 조절하시면서 운동하고 계시고, 가슴의 느낌 위주, 펌핑감 위주로 하실 때는 조금 짧게 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영준 이사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 팔꿈치를 완전히 피시는지 안 피시는지 한번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팔꿈치가 완전 다 펴지게 되면 관절에 되게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딱딱 끊어서 때리면 관절에 되게 무리가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상 방지도 그렇고 이게 다 피지 않고 거의 다 피기 전까지 가시고요. 이완할 때는 완전 이완돼 끝까지 이완시켰다가 필 때는 다 피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상 방지도 있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피게 되면 3두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피는 게 또 이렇게 자극도 많이 오고 부상도 이렇게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튼살 질문 주셨는데요. 이대환님, 자, 튼살 같은 건 따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튼살이 생겨서 피부과 같은 곳을 가서 약을 발라야 되나요? 아, 이게 튼살이, 이게 보디빌더 선수라고 하시면은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이면 100 다 살이 트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육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골격 자체가 커지고 근육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내 몸에 맞게 지금 피부가 톤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제로 늘려버리기 때문에 찢어지게 돼 있고 트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게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바디 크림을 항상 많이 수분을 많이 발라주시고요. 근데 그거는 많이 바른다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병원에 가서 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뭐 저한테 운동 배웠던 분들도 계시는데 치료를 받는다 해도 이게 100%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쪘기 때문에 많이 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피부 탄력이 워낙 이게 불고 줄고 하는 거에 많이 적응이 돼서 그런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항상 소화비만이어서 그랬던지 트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오히려 저는 좀 덜하고 조금 작았던 체형이 좀 많이 커지시는 분들 보면은 심하게 트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가슴 쪽에 뭐 옆에 쫙 가슴까지 다 트는 분들 계시고 근데 그거는 뭐 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면 조금은 안고 가셔야 되는 그런 고충일 것 같아요. 네, 서인호님이 또 더마틱 임산부들이 바르는 거 미리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뭐 벌크업을 하시거나 근력 운동을 조금 이렇게 고중량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 영준 이사님처럼 이렇게 흉부 쪽에 보시면 어깨 라인까지 해서 지금 다 이렇게 터 있잖아요. 다 이러신 것 같아요. 뭐 유고 체급이든 이렇게 헤비급 체급이든 간에 이렇게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이면 다 이렇게 트신 것 같아요. 뭐 태닝 많이 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덜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얘가 되게 많이 튼 거죠. 이 친구가 원래 몸이 되게 작았어요. 이 친구가 원래 탁구 선수 아니 배드민턴 선수여가지고 그때는 몇 킬로 나왔었죠? 68kg 정도 나왔습니다. 네, 68kg 나갔다 이렇게 몸 만드니까 당연히 터도 멋있잖아요. 그래도 영광의 흉터라고 하면 좋겠죠? 또 질문 하나 정금수님께서 주셨는데 인클라인 벤치 각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인클라인 각도에 따라 운동 부위가 달라지나요? 사람의 체형에 따라 각도가 조절을 해야 하나요? 네, 중요한 질문 같아요. 이게 각도에 따라 이제 먹는 부위도 틀려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각도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또 각도가 틀려지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은 인클라인 각도를 조금 낮춰요.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클라인 각도를 많이 올린다 해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깨 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피해 주시고 각도는 완전 플랫이 되기 전까지 조금씩 이게 운동이 잘 안 되거나 좀 슬럼프가 오실 때가 있어요. 재미가 없거나 그럴 때 각도를 조금씩 바꿔주시면은 조금 더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제 팁이라고 하면 좀 팁일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높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용준이 질문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BC, 글루타민을 먹고 운동을 하는데 먹는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옛날부터 항상 많이 받았던 건데 단백질은 보충제는 운동하기 전후로 이제 먹어주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운동하기 전에는 소량의 탄수화물 먹고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조금 떨어진 인슐린 자체를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탄수화물 자체를 조금 더 당당류가 있는 탄수화물을 좀 더 먹어주고요. 그리고 BC 글루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린 방법이 있어요. 선수들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미노 BC 같은 경우는 운동하기 전에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는 아미노 BC 글루타민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아미노 BC 글루타민 항상 먹어야 되고요. 기상 시에도 꼭 그 세 가지 꼭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는 보충제가 글루타민, BC, 아미노산 그런 것 같아요. 전용준님 답변에 대답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원철님, 윤정무 대표님, 김현준 이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탕점정 대박 나세요.
김영준 이사님 탕정점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박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금수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설명 되셨으리라 생각 듭니다. 인클라인 각도는 좀 본인 체형에 맞게 그리고 본인 가슴 운동 느낌에 또 맞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클라인은 또 지금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질문이 지금 없으시는데 제가 육안으로 체크하면 20kg짜리 원판 2장이랑 지금 10kg짜리 원판 총 6장 껴져 있습니다. 120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대환님 질문 또 바로 주셨는데요. 혹시 덤벨 프로보도 진행하시나요? 요거는 한번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버는 안 하고 있어요. 저기 여기 전술지 매니저도 좀 의아해하는 게 제 운동하는 걸 많이 봤는데 못 봐서 그럴 거야 아마. 프로버는 안 하고 있어요. 프로버 자체가 이 가슴 앞가슴 이 판 자체를 두껍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프로버보다 조금 플라이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죠. 그리고 중량을 아까도 중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헤비급 중에서는 중량을 가슴 운동 같은 경우나 이게 많이 치는 편은 아니에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슴 운동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자신 있어 하고 조금 설명을 잘 들을 수 있고 막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인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무게보다는 느낌, 자세 그리고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만 정확하고 느낌만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적은 무게에도 충분히 내가 운동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알이 배기고 근육통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중량을 많이 들어야지 가슴이 커진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좀 많이 들었는데 운동을 알고 나서는 무게를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그게 더 몸이 커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최원철님 질문 주셨습니다. 전용우 관장님 밑에서 운동 배우고 있습니다. 김영준 이사님 나중에 꼭 시합장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전용준님 질문. 김영준 이사님 생긴 거랑 몸에 비해서 목소리가 상당히 다르시네요. 몸이랑 생긴 거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묵직할 것 같은데 키읔키읔 예, 많이 들으세요. 예, 제가 목소리가 데컴플렉스예요. 목소리가 이게 앵앵거린다고 하죠. 사투리도 많이 쓰고 목소리가 앵앵거려서 좀 컴플렉스가 심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광희님 질문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시즌 때 분할은 어떻게 하시나요? 운동 분할 질문 주셨네요. 시즌기 때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일 분할을 많이 써요. 3일 분할 많이 쓰고 이게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주 6일 운동을 하고 하루 쉽니다. 하루 쉬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방송용 멘트 말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합 가까웠을 때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나서는 일요일도 안 쉽니다. 저는 솔직히 일요일도 안 쉬고 그냥 무조건 가는 휴식 없이 가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틴 자체는 가슴, 팔을 한 번에 묶고요. 월요일날 가슴, 팔을 한다 그러면은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깨,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하고 있고요. 다리는 이제 운동 부위 자체가 세기 때문에 한 부위만 하고 있고 그리고 유산소를 좀 많이 타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6일로 돌아가는데 이제 7일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첫 번째 들어가서 이제 요일 루틴은 깨지겠죠. 대신에 쉬지 않고 간다는 거. 뭐 선수들이 뭐 방송용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먹는다. 100% 알려주진 않습니다. 솔직히 100% 알려주지 않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지인들도 100%는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0% 알려드려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 받아들일 수만 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제가 헬스TV 이용해서 제가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법 질문 답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광희님. 네, 좀 있으면 이제 인클라인 마치고 케이블 지금 또 진행 예정입니다. 이광희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오전, 오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면은 대표님 오전, 오후 운동 2번 하시고요. 주말도 저 쉬시는 거 솔직히 잘 못 봤습니다. 일요일도 나오셔서 지점에 가셔서 운동 진행하고 계세요. 답변 되셨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자분들 가슴 운동도 좀 질문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플라이나 케이블 크로스 대표님 지금 하고 계신 거 크로스나 뭐 푸시업을 조금 가슴 위주로 해서 한다던가 해서 중량이 좀 작아도 느낌 위주로 하니까 뭐 근육통은 없은 적이 전혀 없던 것 같아요. 중량에 조금 목숨을 덜 걸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한테 직접 질문 드려볼까요? 오전 오후 운동 2번 다 하시나? 저요? 예, 저는 오전 운동, 오후 운동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업무 보다가 하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바쁠 때는 진짜 새벽에 할 때도 많아요. 새벽에 할 때는 제가 마감을 하고 거의 새벽에 뭐 12시나 1시부터 해서 뭐 한 3, 4시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뭐 저희 또 식구들이나 이제 이사님들이나 부대표님들이 다 제가 조금 낮에 쉬는 시간대 업무를 봐주고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업무를 피해서 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좀 새벽 같은 경우가 좀 운동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기도 하고 좀 집중도 잘 되고, 근데 피곤한 게 조금 그게 힘든데 그래도 오전 오후 운동은 꼭 해야죠.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3번, 3탕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조금 제 업무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오전 운동, 오후 운동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님 질문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본인 스태미나 본인 체력에 맞춰서 뭐 오전 오후 뭐 2타임 하셔도 되시고, 진짜 스태미나 좋다 3타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전용준님, 윤중모 대표님과 김영준 이사님이랑 카스 친구입니다. 팡팡이라고 합니다. 아이디가 팡팡 꼭 기억해 주시고요. 팡팡. 자, 궁금한 점 계속 질문해도 되죠? 질문 팍팍 해 주십시오. 네. 팡팡. 전용주 씨면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좀 기억나시나요, 대표님? 네. 팡팡. 예, 팡팡 기억납니다. 팡팡. 김영준 이사도 기억난다고 하네요. 그래도 2014년보다 진짜 많이 일반인 분들이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메시지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운동 잘 된다 얘기 들으니까 진짜로 저는 좀 되게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셨구나. 헬스TV 여기 PD님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제가 더 많이 좋은 거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적인 질문인데 지금 영준 이사님 운동하실 때 보면은 약간 가슴 외측으로 좀 근육이 먹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좀 정 가운데로 먹게끔 끌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좀 어떤지. 이제 하는 각도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근데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약간 아래 가슴 쪽으로 해서 약간 아래쪽 좀 자극이 많이 주게끔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는 라인업 자연미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딱 폈을 때 그때 아래 가슴 쪽이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어야지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입체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래 가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볼륨감을 많이 줄 수 있게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라이 운동 잘 보시면은 아래 가슴 볼륨 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도움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가슴이 웬만한 여자보다 좀 상당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두 분 다 A컵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슴 루틴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신호님, 초보자들한테는 전도사입니다. 저희 대표님 영준 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진짜 초보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제일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질문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용주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운동하면서 보충제만 먹는데 닭가슴살도 같이 먹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차이가 어떤가요?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제랑 닭가슴이랑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 네, 만약에 일반인이시면서 운동에 좀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근육을 많이 키우고자 욕심이 계신 분들은 보충제 플러스 닭가슴살을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보충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운동 끝나고 나서 빠른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충제를 저희가 자연식 이외에 먹기 힘든 그 황금 타임이 있어요. 골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때 먹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식사 전에나 식사 이외에도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지 운동을 하고 나서의 또 피로도나 우리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자체가 되는 거니까 단백질 식사 자체도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선수분들 얘기하시면 3시간에 한 번씩, 4시간에 한 번씩 단백질 식사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대 텀도 이유가 있고 몸에서 이제 끌어가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단백질을. 그것만 잘 체크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골든타임 그 제일 중요한 흡수율이 되는 그 시간대만 잘 체크해서 식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디빌딩이 그냥 운동만 하고 보충제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죠. 이게 시간대 잘 맞춰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충제 글루타민 B씨 아미노 역할도 다 틀리고 그 먹는 시간도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다 이런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타임이에요. 타임. 그걸 모르시면은 별 의미가 없죠. 다 소화만 돼서 대변으로 나오게 되고. 네, 질문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회혜님, 바벨이랑 덤벨이랑 어떤 운동이 더 좋나요? 이거는 엄마가 줬는지 아빠가 줬는지 그런 질문 같습니다. 바벨도 좋고 덤벨도 좋습니다. 바벨 아까 운동하셨듯이 벤치프레스 운동 하시면서 덤벨 플라이 같이 진행하셔도 되시고 바벨 먼저 벤치프레스 단독으로 진행하시고 혹은 그 다음 루틴으로 덤벨 플라이 진행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대한님, 저 다른 부위 운동 질문 드려도 되나요? 질문해 주세요. 대표님이 답변 안 해주실까요?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은 딥스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벨이랑 덤벨이 어떤 게 더 좋냐고 또 진짜 질문 주셨는데. 예, 아까 여기 저희 매니저가 얘기했듯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정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벨 운동에는 바벨 운동에 맞는 지금 운동 범위가 있어요. 사이즈를 늘릴 때는 아무래도 바벨 운동을 많이 하겠죠. 바벨 운동을 해서 중량을 많이 쳐서 사이즈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운동을 해주고요. 덤벨 자체는 약간의 그 큰 근육을 만들었을 때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깎아주는, 만들어주는, 좀 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냐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 어떤 운동이고 오늘 내가 가슴 운동을 할 때 벤치 프레스를 했다, 인클라인도 스미스 바벨 프레스를 했다 했을 땐 다음에는 벤치 프레스나 이쪽 바벨 쪽은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때는 덤벨로만 해요. 덤벨 벤치 프레스, 덤벨 프레스, 그리고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 다 덤벨로만 하고 끝내요. 가슴 운동을. 그게 조금 변형돼서 해주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느낌하고 자극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항상 몸이 항상 내가 인지를 하기 전에 조금씩 바꿔주면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너무 단일적인 운동보다는 뭐 가슴 운동이라든지 등 운동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한 루틴 그거에서 조금 순서만 변형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대표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폭풍 질문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신호님, 근력운동 1시간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유산소 40분 하는데 이 모든 운동을 끝내고 프로틴은 섭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근력 운동만 하고 섭취하고 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모두 마치고 프로틴을 섭취하는 게 맞습니까? 근력 운동만 하고 섭취하시고 유산소를 하시냐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좀 어렵겠는데 운동 후에 프로틴 하는 건지 뭐 근력 운동 바로 하고 유산소 마시고 유산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한 몇 년 동안 이거를 좀 헷갈려하고 힘들어했었어요. 초반에는 제가 운동 경력 지금 11년 됐는데 한 5년 정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섭취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든타임하고 막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몸에도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끝나면 바로 프로틴을 먹습니다. 단백질 순수 유청을 먹고 그 다음 이제 복근이나 유산소를 해줍니다. 유산소를 해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핏이나 글루, 아미노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30분 정도 그러면 유산소랑 복근이랑 하게 되면은 총 해서 한 2시간 정도 지나겠죠. 1시간 반 정도나 그 후에 또 식사를 또 합니다. 이제 뭐 현미밥이나 이제 닭가슴살하고 해서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잘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금수님, 초바라, 딥스할 때 깊게 안 내려가도 되나요? 예, 깊게 내려가시면은 안 되는 게 이걸 하시다가 회전근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마다 신체적 구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내려갈 때에도 아랫가슴이, 옆가슴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보시면은 옆가슴이 이 밑에 쪽 있죠? 여기가 쭉 올라갔을 때 늘어나는 느낌이 딱 보이실 거예요. 그 늘어나는 느낌에서 이 상태까지만 오시면 돼요. 근데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오시면은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밑에 가슴이 더 자극이 많이 오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회전근은 한 번 다치면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몇 년 동안 가고 저도 지금도 다쳐 있는 상태인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 딥스에서 많이 다치시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내리시기보다 가슴 자극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까지만 오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깊게 내려가시면 팔꿈치 각이 뒤로 많이 빠지시기도 하고요. 또 흉곽보다는 어깨 쪽으로 많이 먹으시니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대환님 운동 질문을 저희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두 바벨컬을 한대요. 근데 어깨 전면의 개입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고정을 시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깨 전면 개입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바벨컬 팁. 바벨컬이 치팅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깨 전면 쪽을 많이 먹거든요. 팔꿈치를 이렇게 튕기면서 치니까 전면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치팅을 최대한 줄이고 이두 힘으로만 수축 이완할 때 내릴 때도 버티면서 수축할 때도 팔꿈치 안 올라가게끔 이게 쥐어 짜면서 이렇게 올라가셔야지 전면 삼각근에 자극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팅을 최대한 줄이시고 무게도 줄이시고 느낌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저희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벨컬 하는데 어깨 전면 개입을 조금 어떻게 줄이시는지 대표님 바벨컬 팁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바벨컬 할 때 팁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영준 선수도 말했지만은 최대한 반동을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고 이 각도 자체를 뒤로 빼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각도를 저 같은 경우는 좀 무게를 낮추더라도
약간 조금 앞으로 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깨 위까지 올리시지 말고, 이게 덤벨 컬 자체도 바벨 컬이나 각도도 다 틀려요. 운동 범위, 먹는 부위가 다 틀린데, 처음에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하면 반만 올리셔서 이 자극, 이두에만 자극이 올 수 있게 이 각도를 조금만 조절해 주시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치팅을 많이 쓰거나 이런 식으로 어깨를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조금만 낮춰서 해주셔도 충분히 똑같이 이두에는 근력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현님 정말 좋은 답변일 것 같습니다. 팔꿈치를 조금 내려주시고 이두 펌핑에 조금 집중하신 다음에 본인 하시는 스타일대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손신호님, 오늘 전솔지님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 히읗. 오늘 방송 좋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정 갈까요? 네, 대표님 이대한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물결 느낌표. 네, 저희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1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는데요. 대표님 마무리 인사 또 듣겠습니다. 서포트 수고하신 백찬. 자, 오늘 2015년 처음 저희 STV 방송을 했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 많이 되셨고, 이번에는 제가 2015년도 오면서 조금 각오라고 해야 되나, 조금 생각한 게, 많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알려주자, 그런 지금 마인드로 임하고 있어요. 교과서대로 그냥 내 거 숨기면서 안 알려주고, 제가 이걸 안 먹는데 먹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고요. 제가 100%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제가 3월 달에 시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3월 달에 시합 준비하기 전에 또 몸 변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그 식단, 운동 루틴대로 해서 변하는 것까지 싹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전솔지 매니저가 오늘 굉장히 수고 많았는데, 우리 전솔지 매니저 앞으로 고정 MC로 해서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미인이시죠. 화면빨이 되게 잘 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또 우리 안모경, 주은정 또 선수 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다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2014년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2015년도도 저희 또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 또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잠깐만요. 영준 이사. 네. 당정점. 예, 당정점 대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표님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많은 팁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답변해 드리고 그리고 끝낼게요. 전용주 씨 질문인데, 뭐 지금까지처럼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처음으로 운동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희 식구들은 많이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유도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최고랑 나와서 했고요. 이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유도부를 할 때 어릴 때부터 고도 비만이었고, 그리고 소화 비만이었고, 유도를 할 때도 헤비급이었어요. 130kg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를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군대에서 제일 큰 옷이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살을 빼자, 일반인처럼 살아보자 해서 빼서 50kg를 빼고 나왔어요. 그래서 80kg가 돼서 나왔는데, 제 몸에 복근 있는 거를 그때 한 20 몇 년 만에 처음 본 거죠. 또 매력도 느끼고, 제가 이제 유도과에서 대학에서 이제 사회체육학과 그쪽 이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 좀 다시 과를 바꿔서 좀 공부를 좀 했어요. 다시 하고 트레이너 길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디빌딩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가 보디빌딩 선수냐 뭐 트레이너냐 뭐 사업가냐 막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일이 항상 우선입니다. 일이. 저희는 여기 팀윤심 운영하는 게 우선이고, 솔직히 이제 트레이너 자체는 트레이닝도 저도 지금도 아직 젊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또 보디빌딩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일 두 가지가 먼저고, 보디빌딩 자체는 제가 좋아서 하는 취미 이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또 잘하는 게 또 이거밖에 없어서 또 스트레스도 또 풀리는 것 같고 운동을 하면.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일반식을 먹고 할 때보다 오히려 다이어트를 할 때 조금 더 집중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때도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솔직히 또 전지점을 다녀야 되는데 또 제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다이어트 안 됐을 때는 제가 회원인지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몸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좋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이 트레이너 자체를 직업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제 밑에 동생들도 봤지만 제가 그 나이 때 벌지 못했던 돈들을 또 실력 그리고 또 명예와 뭐 그런 거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동생들은 지금 그거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제 나이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트레이너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유망지종이 될 것 같으니까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